기본적인 내용은 우리가 다 진도를 나갔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아마 포인트에 대해서 나는 아직 좀 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비디오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본인 걸로 좀 소화를 시키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포인트라는 기본적인 개념은 사실 뭐 별 내용이 없어요. 포인트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변수가 메모리에 놓여 있고, 그리고 그 메모리가 놓여 있는 곳에 그 주소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소를 가지고 있는 변수가 포인트이다. 포인트 또는 포인트 변수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포인트 변수를 가지고 그 해당하는 값에도 접근할 수 있고, 그 해당하는 값에 우리가 어떤 값을 읽을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읽을 때는 어떻게 읽고 쓸 때는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 포인트로 또 주소를 더하거나 뺄 때는 그 주소가 얼마만큼 이동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그 내용들이 포인트의 기본이고, 그 내용들만 잘 알면 여러분들 포인트에 대해서는 전혀 별로 그렇게 크게 걱정할 내용들은 없어요. 결국은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보는 것처럼 어떤 문제가 나오면 어떤 문제라는 게 어떤 소스 코드가 있으면 이 소스 코드를 이렇게 메모리 맵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은 물론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림을 그려보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매번 그림을 그릴 수 있기는 귀찮겠지만 초반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여러분들 걸로 소화하기 위해서는 좀 번거로울 수도 있겠지만, 그림을 이렇게 좀 매번 그려보면서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게 그림으로 정확하게 잘 설명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이해를 하면 어, 전혀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어려움 없이 포인트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뭐 연습 문제를 이렇게 몇 가지 계속 이렇게 좀 반복을 해가면서 풀어봐야겠죠. 자, 오케이.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포인트와 배열 간의 관계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배열도 마찬가지로 어떤 포인트 연산으로 배열을 설명할 수가 있다. 포인트 연산으로. 그래서 우리가 원래 배열 첨자 연산을 이렇게 어, A라는 배열의 i번째 위치에 있는 값을 읽어오고 싶을 때 우리가 이렇게 배열 첨자 연산을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이 연산은 결국은 이 연, 이 그 뭐야 표현과 동일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A라는 주소부터 플러스 I 하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그곳에 있는 값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우리가 배열 첨자 연산을 하는 것과는 완전 똑같아. 결국은 이 시어너가 내부적으로 배열을 다룰 때는 결국은 포인터 연산을 통해서 이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읽고 쓸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음, 좀 살펴봤어요. 자,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방금 얘기했던 이제 구조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구조체가 그러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구조체가 뭔지 정도를 우리가 그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구조체가 왜 필요한지를 좀 살펴볼 건데, 이미 여러분들이 구조체를 통해서 프로그래밍을 간단하게나마 프로그래밍을 뭔가 좀 해봤을 것 같고, 프로그래밍을 안 해봤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구조체로 뭔가 프로그래밍을 한다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를 자,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구조체를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뭔지를. 어,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료형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자료형은 여러분들이 뭐 이미 알고 있듯이 이와 같이 인티저 캐릭터, 더블 보이드 또는 뭐 플로트, 자, 이와 같은 자료형들은 기초 자료형 또는 기본 자료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파생 자료형이 있어요. 파생 자료형. 파생 자료형. 그 파생 자료형이 배열, 포인트, 구조체,
공용체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지금 배열과 포인트까지는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봤고 구조체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공용체는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구조체를 살펴볼 거고 이 구조체를 살펴보고 나서 이 타입 디파인이라는 사용자 정의 자료형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엄밀히 따지면 구조체는 사용자 정의 자료형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다. 오케이. 근데 구조체가 왜 필요한지 항상 왜 구조체를 사용을 해야 되는지 필요성부터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학생 한 명에 대해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학생 한 명에 대해서 정보가 필요하겠죠. 보통 이제 그 학생에 대한 학번, 이름, 학점 이런 정보들을 그 학생 한 명에 대한 정보는 이와 같은 정보들이 다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학번은 이렇게 하고 이 학생의 이름, 학생의 이 점수를 이렇게 어 이렇게 쭉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나열할 수도 있겠죠. 개별적으로 나열할 수 있는데 근데 이 학생 한 명에 대한 이 정보들을 내가 이렇게 하나로 다 묶어 놓고 싶어요. 묶어 놓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구조체이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따로 관리하면 좀 관리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와 같은 정보들을 하나로 묶어 놓고 싶다. 그럴 때 우리가 구조체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이 학생 한 명에 대한 정보를 이런 하나의 공간에다가 묶어서 관리하고 싶다. 그래서 묶어놓고 관리할 때 우리는 구조체라는 자료 구조를 많이 사용한다. 구조체라는 자료 구조.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아주 기본적인 형태로는 이렇게 돼요. 스트럭처 그리고 이 구조체 이름 그리고 그 구조체 안에 들어갈 각각의 변수들을 우리가 여기 안에 들어가는 변수들은 그냥 기본적인 변수들이죠. 이렇게 넣을 수 있다. 그래서 구조체와 배열을 우리가 조금 이제 우리가 비교해서 설명을 해보면 배열은 뭐죠? 지금 이렇게 보는 것처럼 동일한 자료형들의 나열이라고 보면 되고 이 구조체는 다른 형태의 자료 구조의 집합이라고 보면 돼요. 집합. 물론 구조체 안에 동일한 자료 구조를 이렇게 계속 동일한 자료형을 이렇게 나열할 수도 있다. 나열할 수도 있는데, 근데 구조체는 동일한 형도 나열할 수도 있지만 각기 다른 형태의 자료 구조를 보통 이렇게 하나로 묶어 놓을 때 많이 쓴다. 자, 문법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죠. 자, 구조체가 있고 그 구조체 이름과 그리고 그 구조체에 그 실제에 들어가는 그 멤버들, 구조체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구조체 멤버라고 얘기해요. 멤버라고 얘기하고 맨 마지막에는 세미콜론으로 이렇게 마침표를 세미콜론으로 마지막이라는 표시를 반드시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이런 내용이고 이미 사실 여러분들이 대부분 문법적인 내용들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뭐 사실 특별한 내용이 없죠. 문법적인 내용들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어 그래서 구조체를 만들 때는 방금 우리가 봤듯이 어떤 구조체를 만든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구조체를 선언한다는 얘기는 그 자료 구조를 이렇게 틀을 하나 만드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int a 하면 이 a라는 게 변수죠. 변수고 이 int는 결국 따지고 보면 틀이죠, 틀. 어떤 틀이에요. 그래서 이 구조체는 이 틀을 만드는 거예요. 구조체 선언한다는 거는 이 틀을 만드는 거고, 자, 이 틀을 만드는 거고, 자, 그래서 이 방금 봤던 이 구조체, 어, 이 구조체 자체는 우리가 인티저, 데이터 타입이죠. 그래서 이 틀을 만드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구조체 변수를 우리가 만들어낼 때는 구조체 변수를 선언해야 된다. 그래서 구조체를 선언하는 것과 구조체 변수를 선언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거예요. 다른 거다. 자, 그래서 지금 보는 것들은 이제 구조체를 선언한 거고, 그리고 우리가 구조체 변수를 선언할 때는 이렇게 선언할 수 있죠. 이 구조체 만들어 놓고 스트럭처 스튜던트라는
이 타입이 있고, 구조체 타입이 있고, 이 타입에 대한 변수를 지금 이제 만들었어요. S1이라는 변수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우리가 만들 때는 초기화도 이렇게 할 수 있죠. 초기화. 당연히 초기화도 할 수 있겠죠. 초기화한다는 거는, 결국은 이 중괄호 열고 닫고를 해서 여기에 차례대로 number 킴 4.3을 어디에 각 변수에 집어넣는 일을 초기화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진다. 어, 자, 그리고 구조체 멤버에 접근한다라는 얘기는, 구조체 멤버에 접근한다는 얘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 구조체 변수고, 그 구조체 멤버에 접근할 때는 점을 통해서 멤버에 접근할 수 있어요. 구조체 변수가 있고, 점은, 점은 이 멤버 변수, 그 멤버에 접근할 때는 그 구조체 이름 점 그레이드 하면 멤버에 접근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만큼이 결국은 변수죠, 변수. 이만큼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이 구조체 전체 중에서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그럼 이만큼 여기에다가 뭘 하라고 그러죠? 3.8을 집어넣어 주세요라는 얘기죠. 아이고. 결국은 여기죠, 여기. 여기에 3.8을 값을 집어넣어 주세요라는 얘기죠. 그래서 값을 넣을 수 있어. 뭐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일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통해서 이 내용을 좀 실습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구조체 형태이고, 물론 여기 이제 그 여러분들이 샵 include stdio.head 이렇게 만들어야겠죠. 여기다 값 집어넣고, 그래서 값 집어넣고, 그 구조체 만들고, 자, 구조체를 하나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조체 선은, 얘는 구조체 변수 선은,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에는 구조체 멤버에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s.number 하면 우리가 만든 이 구조체 변수에다가, 이 변수에다가 결국은 뭐다? 값을 이렇게 집어넣고, 그리고 스트링 카피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듯이 어떤 문자열을 여기다 이제 집어넣는 거죠. 복사하는 거죠, 복사. 아마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s name하고 이렇게 하고 땡땡하고, 그 얘는 이 할당자로 집어넣지 못하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문자열은 이렇게 집어넣을 수 없어요.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 거고, 그리고 이렇게 실수 집어넣고, 그리고 그 구조체 변수들을 어떻게 하나씩 하나씩 출력해 볼 수 있죠. 퍼센트 %d 십진수니까 정수니까 퍼센트 %s 그 문자 열이니까, 그리고 실수 형태 출력을 쭉 해보면 이렇게 출력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 실습 내용을 반드시 쭉 한번 실습을 통해서 확인을 좀 해봅시다. 음, 확인을 해보고 자, 그리고 자, 이 부분은 앞에 있는 실습 내용과 동일한데 이 내용이죠. 이 내용. 그러니까 어, 앞에서는 문자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우리가 소스 코드에서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그러지 말고 키보드에서 입력을 받아서 그 키보드로 입력받은 내용을 한번 출력해 보는 것도 의미는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출력을 하면 이제 실제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반드시 해봅시다. 이 부분도 뭐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고, 이제 우리가 구조체 변수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구조체 안에는 새로운 구조체를, 그러니까 새로 또 다른 구조체를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 구조체 안에는 또 다른 구조체를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구조체 하나 만들고 새로운 구조체를 지금 이렇게 만들 때
새로운 구조체 안에 방금 만들었던, 이 구조체를 여기에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다. 집어넣을 수도 있다. 음, 집어넣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구조체 변수를 이렇게 선언할 수 있고, 어, 예를 들어서 이 변수 안에 접근을 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이 변수 안에 접근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죠. 이 구조체 변수니까 S 그리고 만들었던 이 변수가 돕이라는 변수가 있고, 그리고 그 돕 변수 안에 있는 year, 이 안에 있는 변수죠. year를 또 우리가 참고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구조체 안에 구조체를 넣고 변수를 접근할 수 있다. 구조체 변수를 대입하고 비교해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티저 형태로, 인티저 A하고 B가 있고, 그리고 A에는 숫자 10을 넣고, B에는 숫자 5를 넣었어요, 만약에. 그리고 나서 if A와 B가 같은지 안 같은지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인티저 변수는 이렇게 값 집어넣고 단순 비교할 수 있는데, 구조체 변수는 지금 보는 것처럼, 자, 구조체 변수 구조체 선언하고, 그리고 구조체 변수 이렇게 만들고, 자, 이 구조체에다가 어떤 특정한 구조체에서 동일한 타입의 구조체에서 이렇게 값을 집어넣을 수는 있어요. 값을 집어넣을 수 있는데, 어, 이렇게 구조체가 동일한지 안 동일한지를 이렇게 비교할 수는 사실은 없어요. 얘는 이제 컴파일러에서 지원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비교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 비교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 구조체 멤버들을 하나씩 일일이 하나씩 다 비교를 해봐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이 아래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P1.x, P2.x, P1.y, P2.y를 하나씩 다 어, 일일이 비교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어, 비교가 둘 다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 엔드 연산으로 이렇게 확인해보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구조체는 이렇게 단순한 비교는 이렇게는 안 된다. 오케이. 자,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어, 또 이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은, 구조체는 구조체에서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구조체 배열이에요. 구조체 배열. 사실 이것도 뭐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그 이론 개념적인 내용은 아주 간단하지. 예를 들어서 인티저 A가 있어요. 이 인티저 A는 뭐죠? 인티저 A는 결국은 이 메모리 공간 안에 인티저 형태로 A라는 변수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인티저 A에 예를 들어서 5개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인티저 A의 공간이 하나, 둘, 셋, 넷, A, 그리고 0, 1, 이렇게 해서 5개가 만들어져요. 메모리 공간 안에. 자, 구조체도 마찬가지예요. 구조체 변수를 5개 배열로 만들고 싶다 하면 만들 수 있고, 실제로 메모리에 이와 같이, 어, 그 공간이 동일한 구조체가 여러 개 생기겠죠. 자, 이런 것들을 구조체 배열이라고 그러고, 똑같아요. 일반 변수 만드는 배열과. 이렇게 만들 수 있죠. struct, student, list, 100 하면 구조체 배열을 선언하게 되고, 자, 이렇게 되면, 아까 봤듯이 이 구조체가 100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구조체가 100개. 메모리 안에 100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그 구조체 안에 하나하나씩 접근을 하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얘는 첫 번째 끄고 0, 1, 2, 3 해가지고 99개, 99번째고 리스트에 2번 배열 0, 1이면 여기죠. 2번 배열 안에 있는 점 넘버 하면 저 여기가 넘버가 되고 여기는 네임이 되고 여기는 예를 들어서 그레이드가 있으면 여기죠. 여기가 넘버죠. 넘버인데 2번 배열에 있는 그 넘버죠. 2번 배열에 있는 넘버 여기 24 여기다 24가 들어가겠죠. 뭐 당연하겠죠. 리스트에 만약에 첨자가 0이고 점 넘버 돼 있으면 0에 넘버 여기에 어떤 값이 들어갈 수 있겠죠. 뭐 이와 같이 우리가 만들 수 있고 이게 이제 구조체 배열이라고 얘기를 한다. 뭐 사실 개념적인 내용은 사실 특별히 달라지는 게 별로 없어요. 음. 그리고 구조체 배열도 이렇게 초기화도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초기화도 할 수 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초기화를 하는데 이렇게 보통 이렇게 초기화를 많이 하진 않아요. 이제 일일이 손으로 이렇게 초기화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항상 이 예제를 여러분들 잘 봐야겠죠. 그래서 이 구조체를 만들고 그 구조체 배열을 만들고 이 사이즈가 샵 디파인에서 사이즈가 3이니까 이 구조체 변수 이 구조체가 뭐 쭉쭉쭉 있고 이게 몇 개? 네, 세 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0, 1 이렇게 세 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학번을 입력하세요, 이름을 입력하세요 해서 이제 여기에 각자 값을 집어넣을 수 있고 어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 구조체 하나하나에 접근할 때는 반드시 그 구조체 이름에다가 첨자 연산을 이렇게 해서 하나씩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반복문 돌면서 어떻게 한다? 이것들을 출력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출력을 해볼 수 있다. 오케이. 출력을 해볼 수 있다. 자, 이 예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반드시 따라해서 예시를 확인을 반드시 해봐야 되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구조체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살펴봤어요. 구조체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살펴봤고 이제 조금 심화를 해서 살펴볼 게 뭐냐 하면 구조체와 포인트는 또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고 포인트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를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포인트를 좀 보면 구조체와 포인트, 구조체를 가리키는 포인트다. 똑같은 내용이죠.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어떤 변수를 가리키는 포인트가 있듯이 구조체를 가리키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리고 포인트를 멤버로 가지는 어, 또 구조체가 있고 어,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음, 이 2번은 우리가 지금 당장 보진 않을 거지만 조금 이따 우리가 보긴 할 건데 지금 당장은 보진 않을 거고 일단 1번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1번부터. 음,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 스튜던트에서 이제 구조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구조체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포인트를 만들었는데 이 포인트는 잘 보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포인트를 할 때 여러분들이 아마 내가 이게 아마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스트럭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트 인트에 어 포인트 p 이렇게 한 것과 인트에 포인트 p 이 포인트 표시가 이 앞에 있는 것과 이 뒤에 있는 것과 이게 이렇게 이제 종종 보면 이렇게 생긴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두 개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결국은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게, 어, 결국은 이 포인트도 이만큼이 자료형이죠. 자료형. 자료형이죠. 그래서 우리가 변수를 선언할 때 int 포인트
자료형, 그러니까 인트 주소를 인티저 포인트 주소형인데 그 변수 이름이 뭐예요? p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과 자, 인티저 포인트 p라는 것과 두 개, 그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동일한 건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로는 이렇게 이해하는 게 조금 더 쉬울 거예요, 아마. 좀 더 쉬울 거고. 근데 이제 이렇게 표시한 것과 이렇게 표시한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게 좀 더 여러분들한테 좀 더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어떤 변수죠. 이 변수라는 게 변수 이름이죠. 결국은 얘는 변수 이름이죠. P라는 변수 이름이 있는데 이 변수는 자료형이 뭐다? 인티저를 가리키는 포인트이다. 인티저를 가리키는 포인트이다. 그래서 여기는 뭐가 들어간다? 0x1000이라는 또는 0x1000이라는 주소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얘가 이 포인트 P라고 혹시 좀 헷갈릴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근데 두 개가 동일하다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혹시나 스튜던트 P 이렇게 선언되어 있어도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제 쉽게 생각하면 스트럭처, 스트럭처, 스튜던트 그리고 포인트 P라고 되어 있으면 어떤 P라는 포인트가 있는데 이 포인트 안에는 뭘 담을 수 있다? 스트럭처 스튜던트 포인트를 담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주소를 담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인티저 어 인티저 잠깐만요. 인티저 A 하면 어떻게 되죠? A라는 변수가 있고 이 변수 안에는 뭘 담을 수 있다? 인티저를 담을 수 있는 것처럼 이 P 안에는 뭘 담을 수 있다? 스트럭처 스튜던트 주소를 여기에 담을 수 있다. 오케이. 자, 주소를 담았어요. 자, 주소를 담는데 주소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S의 주소이다. 이 S는 뭐예요? 이 구조체죠. 이 구조체 공간이 참 있는 이 S 통째로죠. 근데 항상 이 S의 주소는 뭐라고 그랬죠? 이 구조체가 있는 곳에 시작 주소라고 했어요. 시작 주소는 JX1000. 예를 들어서 JX1000이면 JX100이 여기에 어디에? P에 들어간다. 여기에 JX1000이 여기에 주소에 들어간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출력을 해볼 건데, 자, 프린트하고 출력을 해볼 건데, 자, 이제 우리는 일단 구조체 멤버로 s.number 하면 여기죠. 이 구조체니까 s.number 하면 여기죠. s.name 하면 여기고, s.grade 하면 여기죠. 얘들이 어떻게 출력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이 p 있잖아요. 구조체 포인트죠. 이 포인트를 가지고 이 구조체에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한번 볼게요. 자, P하고 괄호 열고 닫았죠. P하고 이 간접 참조 연산. 간접 참조 연산은 뭐라고 그랬죠? P가 가리키고 있는 P 주소에 가서 거기에 있는 전체 값이라고 그랬죠. 또는 그 전체 공간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요. 이 앞에 있는 간접 참조 연산이 붙으면 그 공간 안에 있는 점, 점 넘버, 점 넘버, 점 네임, 점 그레이드 하면 이 네임, 넘버, 네임, 그레이드를 어떻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액세스할 수 있죠. 접근할 수 있죠. 자, 여러분들 이 연산이 헷갈리면 안 돼요. 어, 이 연산은 뭐라고 그랬죠? 그 주소에 가서 그 주소에 있는 전체 값이죠. 그 주소에 있는 전체 값은 이 전체 값은 사실 이 S하고 똑같죠. 여기에서 S는 이 전체죠. 왜냐면 S 이 구조체니까 이 S 구조체 변수는 이 전체인데 그 전체 중에서 넘버죠. 전체 중에서 넘버, 전체 중에서 네임, 전체 중에서 그레이드. 똑같은 거죠. P의 포인트 하면
이 P가 가리키는 곳에 가서 그 전체, 그리고 전체 중에서 number, 전체 중에서 name, 전체 중에서 grade.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그럼 전혀 어려운 거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고 가로 열고 닫고를 한 이유는 이 연산자 우선순위 때문에 혹시 헷갈리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부터 먼저 계산하라고. 그래서 전체 중에서 전체 안에서 그리고 그 점 이거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점 안에서 number, name, grade. 오케이. 어 이제 또 하나 이제 새로운 연산자가 나왔는데 간접 참조 연산자. 이 간접 참조 연산자는 뭐냐면 이 간접 참조 연산자가 아니고 간접 멤버 접근 연산자라고 얘기를 하고 화살표를 붙이면은 이 화살표 연산자는 구조체 포인트로 구조체 멤버를 참조할 때 사용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구조체 멤버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구조체 S가 있죠. 이 S 안에 있는 멤버에 접근할 땐 점을 사용했죠. 점을 사용했는데 근데 이 구조체가 이제 만약에 우리는 이 구조체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S는 이 구조체 S고 이 구조체를 접근할 때는 이 S로 점으로 접근한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이 구조체가 포인트이면 가리키는 애가 포인트이면 그 포인트로 구조체를 멤버에 접근할 때는 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이 간, 간접 멤버 간접 멤버 접근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방금 얘기했듯이 이렇게 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이게 값이면 점으로 접근할 수 있고 어, 구조체 값이면 점으로 접근할 수 있고 구조체 포인트이면 얘로 접근할 수 있다. 이 간접 멤버 접근 연산대로 접근할 수 있다. 자, 그래서 P 그리고 화살표 간접 멤버 접근 연산자하고 number, name, grade. 자,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 또 방금 얘기했던 내용이 이제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고. 그래서 이 내용으로 여러분들은 뭘 해보냐면 여기에 있는 이 실습 예시를 반드시 잘 따라서 확인을 해보자. 실습 예시를 따라서 해보자. 어, 자, 실습 예시를 잘 따라 해보고 우리가 하나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예시가 뭐냐면 포인트를 멤버로도 가질 수 있어요. 포인트 멤버로도 가질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데이터 만들고 이 구조체 안에 자 변수 만들었죠. 변수 만들고 자 스트럭처 데이터에 포인터 DOB 하면 이 스트럭처 데이터가 얘죠. 얘의 포인트를 변수로 여기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이 구조체 안에는 이제 이게 스튜던트죠. 구조체 안에는 뭐가 있죠? 인티저 넘버가 하나 있고 캐릭터형으로 배열이 있고 여기는 네임이 있고 여기는 그레이드가 있고 자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더 있는데 여기에는 뭐다? DOB가 있는데 이 DOB에는 뭘 저장할 수 있다?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죠. 음,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그 주소는 무슨 주소다? 무슨 주소다? 이 스트럭처 데이터를 가리킬 수 있는 주소이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 실습 예제를 해보면 전혀 어려움 없이 실습 예제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조체 멤버 접근할 때 이렇게 충분히 해본다고 그랬고 그리고 구조체에
안에 구조체를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음, 그리고 지금 잘 보면 S.DOB 안에 S.DOB는 아까 만들었던 그 포인트 변수 D의 주소를 여기다가 넣었죠. 그래서 그건 D가 여기 있죠. 숫자 3이 있고 20이 있고 1980년 있고 이 얘도 어디 메모리 어딘가에는 0x 예를 들어 3000번지 어딘가에 저장을 해놨겠죠. 이 3000번지 주소를 어디에다가 s.dob에다가 넣으라는 거죠. 그러면 이 s.dob는 결국은 이 s 안에 그리고 여기는 20190001 그리고 여기에는 킴 여기에는 4.3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죠? JX 3000 3000번지가 들어갈 거고 포인팅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얘를 출력을 하려니까 s.number 하면 얘 출력될 거고 킴 s.grade 하면 얘가 출력이 될 거고 자 그리고 나서 s.dob는 얘죠 얘인데 이 얘는 여기에서 year, month, day는 이제 각각 얘죠. 얘들을 접근할 때는 구조체 멤버이긴 한데 얘가 값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뭘로 가지고 있다? 포인트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인트이기 때문에 뭘 한다? 화살표로 접근할 수 있다. 화살표로 얘 접근, 얘 접근, 얘 접근 할 수 있다. 자,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잘 좀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네, 방금 그림으로 내가 보여줬던 이 내용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좀 이해를 하면 구조체와 포인트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오늘 또 너무 많은 진도를 나가면 여러분들 실습할 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얘기를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그 복습을 하나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복습이라고 해야 되나? 그 예습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 강의 슬라이드를 내가 어제 지난 시간에 좀 배포를 여러분들한테 해줬는데 여기에도 보면 또 구조체라는 내용이 또 나오는데 이 구조체는 조금 그 자료 형태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구조체인데 이 구조체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복습으로 한번 좀 한번 예습으로 좀 한번 살펴보세요. 예습으로 살펴보고 이게 어느 정도 여러분들한테 좀 익숙해지는지 안 익숙해지는지를 좀 보고 궁금한 게 있으면 여러분들하고 자 오늘 다음 시간에 다시 좀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면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에 이 메모리 구조와 메모리 할당이 왜 필요한지 이런 얘기들을 조금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프로그램이 이 작동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잘 그 뭐라고 이해도가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요. 오늘 어쨌든 여러분들 실습을 좀 해봐야 되니까 오늘 그 이론적인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이제 실습을 통해서 방금 얘기했던 내용들을 좀 잘 정리를 해보고 내가 좀그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빨리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면서 충분히 따라올 수 있을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도저히 잘 모르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이 얘기를 해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같이 좀 얘기를 해봅시다. 어, 그래요.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마찬가지로 내일도 우리가 한 11시 정도에 다시 얘기를 해보고 그 카톡으로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그 문제 풀이하는 우리가 맨 첫 시간에 얘기했던 체계적인 문제 풀이 방식으로 문제 풀이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시도를 몇 개 해보고 나한테 이제 이메일로 여러분들이 시도했던 몇 가지 문제를 나한테 보내주면 내가 이제 뭐 몇 가지를 좀 보고 여러분들한테 상품권을 줄 수가 있도록 준비를 좀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고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혹시 오늘 한 내용들 중에서